여러분, 지금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갈 때마다 기묘한 풍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산대 앞에서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열묶음 주세요. 품절됐어요. 언제 들어와요? 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최근 이 종량제 봉투가 난리입니다. 2021년에 전국을 마비시켰던 요소수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유소마다 화물차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던 그 공포가 이제는 가장 저렴하고 만만한 플라스틱 쪼가리인 비닐 쓰레기 봉투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집 안에 쓰레기가 쌓여 썩어가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알아야 할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르니까 혹은 품절돼서 못 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500원짜리 봉투 몇 장을 더 쟁여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스마트머니와 거대 자본들은 동네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종량제 대란을 촉발시킨 진짜 원인, 즉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나프타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꿰뚫어보고 이미 거대한 자본을 움직여 막대한 부를 챙길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희 순진한 경제학에서는 동네 쓰레기 봉투 품절 대란의 이면에 숨겨진 에너지 안보의 민낯을 산산조각 내고 이 사태가 당신의 지갑과 다음 달 배달 영수증을 어떻게 처참하게 털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역발상 투자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냉혹한 생존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은 이번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가 그저 비닐 공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자체의 행정 처리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태의 근원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멱살을 쥐고 있는 핵심 원료 나프타 가격에 미친 폭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 페달 용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원료의 90%가 바로 이 나프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이 나프타의 54%를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해협이 봉쇄될 기미만 보여도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생산 라인은 그 즉시 목이 졸리는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을 덮친 지표들을 보십시오. 나프타 가격은 톤당 750달러를 돌파하며 전주 대비 무려 12.5%나 수직 급등했습니다. 피 같은 원재료 값이 폭등하니 당연히 비닐을 만드는 폴리에틸렌 피 단가도 15% 뛰었고, 결국 종량제 봉투의 제작 단가는 불과 몇 달 전보다 22%나 상향 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재고 골든타임입니다. 평소 국내 대형 석유화학 회사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나프타 비축분을 40일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류 병목과 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 비축분이 평시의 절반 수준인 14일에서 18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름치 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의 뇌리에 2021년 요소수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난 겁니다. 설마 그 흔한 비닐봉지가 없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쓰레기 더미에 파묻힐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즉 학습된 트라우마가 발현된 거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주요 편의점 체인의 종량제 봉투 발주량은 평소 대비 무려 450% 폭증했고, 현재 물류센터의 봉투 재고율은 10% 미만으로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는 것만큼 버리는 것에 민감하게 진화했습니다. 내 집 안에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지 못해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은 현대인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문명사회의 붕괴로 직결되는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우리 동네 마트 싹 털렸어요 라는 인증샷 한 장은 나만 못 구하면 쓰레기장 한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공급 안정화 약속을 가볍게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나프타와 종량제 대란의 메커니즘을 경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거대한 초호화 유람선의 정화조 시스템에 빗대어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수만 명 규모의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든 편의시설과 파이프를 돌아가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연료가 바로 나프타라는 특수기름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우리 배에서 직접 만들지 못하고 매번 바다 멀리 있는 중동 주유선에서 호스를 연결해 90% 이상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 사람들은 평소 이 특수기름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고 변기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폭풍우가 치면서 중동 주유선이 도착하지 못합니다. 배 안에 비축해둔 특수기름은 보름치밖에 남지 않았고 남은 기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름값이 12.5% 오르고 제작 단가가 22% 폭등하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기술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니 당장 배의 핵심 엔진을 돌리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자잘한 파이프는 잠가라. 그 결과 배의 화려한 조명이나 엔진은 어떻게든 굴러가지만 승객들이 매일 쓰는 화장실의 정화조 처리 비닐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기계가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배의 엔진이 멈출 거라는 거시적인 위험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방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오물을 버릴 특수 비닐봉지가 바닥났다는 방송이 나오자 패닉에 빠집니다. 밥은 라면으로 때우면 되지만 똥을 못 버리면 내 방은 썩어버린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승객들은 매점으로 달려가 남은 변기용 비닐봉지를 수백 장씩 쓸어 담습니다. 옆방 사람이 비닐을 박스째로 들고 가는 걸 본 승객들은 이성이 마비됩니다. 선장이 방송으로 여러분 며칠 뒤면 주유선이 오니까 사재기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거대한 배의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내 방에 똥냄새가 날까봐 비닐봉지 몇 장을 주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편의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당신의 뼈를 때리는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당신은 편의점 세 곳을 돌아다녀서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00장을 구했다고 안도하고 계십니까? 가격이 50원에서 100원 오르기 전에 미리 사뒀으니 나는 똑똑한 소비자야라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그깟 50원, 100원짜리 푼돈을 아꼈다고 좋아할 때 자본주의의 진짜 괴물은 이미 당신의 지갑과 통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게 내 지갑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은 그저 시각적인 느낄 뿐입니다. 진짜 타격은 나프타 가격 폭등이 불러온 포장재와 외식 물가의 연쇄 폭발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퇴근하고 배달 앱으로 시켜먹는 마라탕, 떡볶이, 치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들이 어디에 담겨오나요? 전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배달 용기, 비닐랩,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나프타 단가가 12.5% 올랐다는 건 동네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포장재 원가가 미친듯이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는 소상공인들이 폭등한 포장 용기 비용을 자기들 주머니에서 깎아서 감당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메뉴판 가격을 수정하거나 배달 팁을 올리거나 포장 용기 환경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영수증에 그 비용을 100% 전가합니다. 쓰레기 봉투 장당 100원 아꼈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당신이 주말에 시켜먹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은 포장재 단가 전가로 인해 조용히 1,000원에서 2,000원이 뛰어오릅니다. 외식 물가 전반이 약 3%에서 5% 조용히 상승하며 한 달이면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의 피 같은 내 월급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진짜 타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억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제작 단가 상승분을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봉투 쟁여뒀다고 승리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막고 내 배달비로 두들겨 맞는 완벽한 호구의 사이클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구조를 읽지 못하는 대중이 겪어야 할 가혹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동네 마트에서 비닐봉지 몇 장을 놓고 아기다툼을 벌이거나 오르는 배달비에 화만 내고 있을 때 현명한 시청자인 우리는 이 사태를 보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당장 멍청한 패닉 바잉 사재기를 멈추고 헛돈을 틀어막으십시오. 당장 카트를 버리십시오. 종량제 봉투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당신이 지금 몇만 원어치를 사재기하는 행위는 내 자금을 묶어두는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지자체들은 사재기가 심해지면 어차피 바코드 구매 제한이나 가구별 배분제라는 강제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휩쓸려 무의미한 실물쟁이게 에너지를 낭비할 때 당신은 100장 사봤자 만원밖에 절약 안되는 그 소음에서 완벽하게 길을 타다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합리적인 재무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일회용품 제외 체크는 매너가 아니라 강력한 지출 방어 기술입니다. 당장 오늘 배달 앱을 켜서 음식을 주문할 때 무의식적으로 넘겼던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환경보호 매너가 아닙니다. 나프타 폭등으로 인한 포장재 비용 전가를 소비자단에서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선입니다. 더 나아가 포장 용기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배달 음식 자체의 빈도를 주 1회 이상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외식 물가 35% 상승의 직격탄을 피하려면 집에서 다회용기를 활용해 식비를 통제하는 극단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에 쓰레기 봉투 100장 값 이상의 현금을 지켜줍니다. 셋째, 진정한 위너에게 베팅하라. 탈석 유아학 포트폴리오 세팅. 대중이 비닐봉지에 목숨을 걸 때 상위 1%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십시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원가 상승을 전가하지 못해 마진이 박살난 국내 NCC 업체들입니다. 반면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 승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 기반 에탄 분해 시설을 보유한 미국 화학 기업들과 옥수수 같은 식물에서 생분해성 수지 PLA를 뽑아내어 비석유괴 비닐을 만드는 친환경 화학 색화, 그리고 폐기물 배출 자체를 줄이는 재활용 솔루션 플랫폼들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식 계좌 앱을 켜십시오. 국내 전통 석유화학주에 묶인 돈이 있다면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의 대체 에너지 기업이나 글로벌 친환경 소재 PLA 관련 ETF를 찾아 포트폴리오에 최소 10% 이상 담아두십시오. 정부 지원금과 글로벌 자본이 이쪽으로 미친듯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날 때마다 탈석 유화학 기업들의 주가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의 흐름에 올라타는 진짜 투자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지는 결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무지는 매번 위기가 터질 때마다 내 지갑에서 피 같은 돈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가장 잔인한 비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가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작은 불꽃 하나에도 가계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남들이 마트에서 비닐봉지 몇 장을 더 얻기 위해 줄을 서고 분노할 때 당신은 그 소동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나프타의 자본 흐름을 읽고 내 통장의 외식비를 방어하며 친환경 대체제 시장에 돈을 묻어두는 냉혹한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구조의 모순에 당하면서 물가가 왜 이러냐며 한탄만 하는 호구 소비자로 남으시겠습니까? 당신의 10년 뒤 자산 규모는 오늘 저녁 배달 앱의 체크박스 하나를 누르는 행동과 글로벌 ETF를 검색하는 그 10분의 통찰력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뒤흔드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지갑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뼈 때리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나침반,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돈의 논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경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